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점심 먹고 한잔 하면서 듣는 영민한 뉴스 시간입니다. 예, 먼저 정치권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신당 창당은 없을 거라고 선을 걷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비명계를 포함해서 제3지대 정계 개편 이런 이야기 나오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에게 그에 대한 역할론 제기되자 이에 선을 그은 모습입니다. 자신은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은 자신이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신당 창당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당무에도 개입하지 않겠다 그런 말 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가 임명됐는데 인 교수를 김한길 위원장이 추천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예. 여기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인요한 씨뿐 아니라 이 국민의힘의 어떤 자리에 대해서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김 위원장과 매일 통화한다 이렇게 인용 보도를 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김 위원장의 측근인 임재훈 전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늘 두 분이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신뢰관계가 있는 건 분명하다. 하지만 신문이 보도한 대로 매일 통화하는 관계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무에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실제로 인 위원장과 김 위원장 방송 출연으로 4, 5년 전에 알게 됐대요. 그리고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통화하면서 안부를 나누는 게 전부인 것으로 안다고 임재훈 전 의원은 말했는데 아마 이게 보도될 때 매년을 매일로 잘못 답했던지 아니면 듣는 쪽에서 잘못 들었던 게 아닐까 추측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국정감사 얘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 대상으로 실시한 법사위 감사에서 또다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국민의힘의 조수진 전주해 의원 등은 지금 신앙림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 얘기하면서 이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중대 범죄이고 또 민주당과 대선 후보가 사전에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검찰 수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고요. 더불어민주당의 김영배 의원은 반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검찰이 이재명 특검이냐는 비난 나온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수사한 결과치고는 너무 초라한 결과가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또 같은 당의 박범계 의원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이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수사를 지휘하는 느낌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정섭 그러니까 수원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17일에 있었던 검찰청 국정감사 때 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이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 지휘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의 위장 전입 또 세금 체납 의혹 제기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고발장이 제출돼 있고 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했고 대검찰청에서도 감찰 병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장에 대한 새로운 의혹도 나왔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가 과거에 수사했던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고급 리조트에서 접대받았다라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된 건데요. 김의겸 의원이 관련한 몇 장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초대한 주체는 재계서열 10인의 재벌그룹 부회장으로 이 재벌그룹을 2차장 검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했던 그룹의 핵심 인물로부터 대접을 받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예. 2차장 검사는 우연히 식사 자리에서 만난 거고 비용도 직접 부담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관련한 수사도 한 적도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와 관련해서 이 의혹도 잘 살펴보겠다라면서도 국정감사장이 한 검사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이것도 지금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는 소식 가운데 하나던데 소에 감염되는 럼피스킨병 이게 지금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서 걱정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충남, 충북,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이 럼피스킨병 잇따라 확인이 되면서 당국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럼피스킨병 확진 모두 17곳으로 늘었는데요. 이게 럼피스킨병이 소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피부병인데요. 모기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폐사율은 한 10% 이하로 높진 않은데 전염력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감염이 되면 우유 생산량 줄어들거나 유산 불임 같은 후유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지금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1,000마리 이상이 살처분 대상이라고 하던데, 야, 여러분 진짜 농가들 정말 걱정 많겠어요. 네, 어제까지 발생한 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던 소가 모두 1,000마리가 넘습니다. 다 살처분 대상이고요. 정부는 살처분하는 것에 대해서 농가에 100% 보상을 하고 예산 100억 원 긴급 투입해서 서해안 5개의 시도 농장에 대한 방역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국감장에서 밝힌 내용 보면 이게 보상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면 축산농가가 너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라는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 장관은 구제역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농가의 책임 물을 게 아니라 살처분 보상금 100% 지급될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원래는 규정을 보면 농가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이 살처분 보상금이 깎여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럼피스킨병은 이번에 국내에 첫 발생한 질병이고 발생 이전에는 백신 접종 의무가 없었던 만큼 농가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런 취지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소들에 대한 백신 접종 열심히 하겠는데요. 지금 진행 중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긴급 백신 접종 계획 따라서 방역 지역인 10km 이내에서 사육 중인 소에 대해서 백신 접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경기 충남 지역의 54만 마리에 대해서 백신 접종 완료하고 다음 달에는 170만 마리 접종이 가능하도록 백신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항체가 형성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한 3주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때까지는 확산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고요. 지금은 농장 단위로 살처분을 모두 진행하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되고 항체가 형성되는 3주 후에는 발현이 된 개체만 살처분하는 쪽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해서 추진하겠다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입니다. 네. 자, 이 소식도 좀 뜨겁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배우 이성균 씨가 결국 피의자로 전환이 됐습니다. 네, 형사 입건되면서 신분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이 씨의 마약 투약 관련해서 일부 증거를 확보해서 이 씨를 정식 입건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경찰은 이성균 씨가 대마뿐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마약을 투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출석 통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또 이 씨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상 향정 혐의를 받는 유흥업소 실장 A씨 구속하고요. 또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한 20대 여성 종업원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성균 씨가 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집에서 대마초 또 다른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성균 씨가 이 A씨로부터 마약 사건 관련해서 협박을 당해서 수억 원을 뜯겼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공갈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가 있습니다. 이 A씨가 올해 이성균 씨와 1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성균 씨의 피해 금액은 3억 5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3억 원이 넘었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가운데 특히 마약에 대한 걱정이 많은 상황인데 대학가에요. 마약 광고 메시지가 담긴 카드가 또 뿌려져서 이것도 또 얘기가 많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마약 광고로 의심되는 명함 사이즈의 카드가 발견돼서 논란이 됐는데 홍익대, 건국대 등에서 이 카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드에는 영감이 필요한가? 당신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 액상대마를 준비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뿌린 남성 긴급 체포됐습니다. 서울광진경찰서가 오늘 이 명함형 마약 광고지 배포하고 사기 범행을 시도한 40대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술 전공 학생 대상으로 이 광고지를 배포한 것이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금 A씨의 주거지에서
용기에 담겨 있는 정체불명의 액체를 압수해서 감정을 의뢰한 상황이고요. 수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더 밝혀나갈 방침입니다. 이렇게 마약 얘기 계속 나오니까 진짜 불안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